오랜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 고고!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예뻤던 날 예쁜 거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찍힌 건 볼 거 없는 아줌마뿐이라 일단 I'm sorry 사과하며 시작해요. 그래도 기분 좋았던 5월에 우도 가는 길.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만 시간이 되어서 주로 주말에 놀아보니 이거 노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우도 가는 표 사는 것부터 전쟁입니다. 그런데 표 사는 줄 보고 놀라서 도망가시는 분들 잠깐만요. 주말에는 배편도 많이 운항해서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표도 구입하고 배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않고 물론 생각보다입니다. 이거저거 다 해서 1시간 정도면 우도에 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우도는 렌트카 출입 금지인데 도민이거나 우도에서 숙박을 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답니다. 저는 오늘 도민이기도 하고 1박도 할 거라 차를 가지고 배를 탔어요. 우도 가는 배는 편하게 앉아갈 수 있는 마루방도 있지만 운항시간이 고작 10분 정도라 보통 야외에서 사진 찍고 놀며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도는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내가 생각 없이 찾아온 날이 우도 뿔소라 축제 날이라 더더욱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좀 조용한 곳에서 놀고 싶었던 저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축제장은 아주 그냥 흥이 넘치고 정신없고 사람들 몰리고 할 거 다 하네요. 그래도 놀러온 기분도 좀 내고 공짜 뿔소라도 맛 좀 보고 좋았습니다. 오래전에 우도에 와서 뿔소라를 처음 맛보고 그 맛에 미쳐서 한동안 제주도에 있는 뿔소라를 아주 그냥 다 먹어치울 것처럼 마구마구 뿔소라를 먹었던 추억도 되살아나고요. 재미있게 기분 좋게 우도 여행 스타트! 제주에 살면서 우도는 몇 번이나 와봤지만 주로 어르신들 동반 가족들과 함께 와서 올 때마다 너무 타보고 싶었던 제트보트를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이번 여행의 1번 목적은 제트보트 타기랍니다. 실시간으로 늙어가는 나의 몸 상태를 보니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못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타고 싶었던 제트보트. 탑승장 반대편에 매표소가 있는데 표를 사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줄을 서야 하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 싶고 현금이 있다면 줄 서는 곳에서 현금 주고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가 간 날은 관광객들이 많아서 30분 정도 대기를 하고 탔습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대기가 길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드디어 너무 타보고 싶던 제트보트 탑승! 원래도 물을 좋아하고 배 타는 것도 좋아하는 나에게는 안성맞춤 액티비티. 조금 과격한 배의 움직임으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보트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속도 신비로웠고요. 바다에서 바라보는 특이한 돌들과 우도섬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민 20년 차에 처음 타보는 우도 제트보트. 소소한 버킷리스트 하나 클리어하니 저의 우도 여행은 이미 만족스럽네요. 그럼 이제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힐링하고 싶네요. 그래서 나의 다음 코스는 훈데르트 바서. 저에게는 많이 생소한 이름인데 가우디랑 버금가는 예술가, 건축가라네요. 우도 훈데르트 바서는 리조트이자 작은 공원 겸 갤러리인데요. 아마도 우도에서는 제일 고급진 숙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도 한번 숙박해보고 싶네요. 가족과 함께 오면 머물기 좋을 것 같은 리조트. 주차장에서 가는 길도 잘 정돈되어 있는 곳이었고요. 조경도 잘 되어 있어서 우도에 오시면 한번 들러 사진도 찍고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우디랑 비교해서 말하는 이유를 건물을 딱 보니까 알 것 같았어요. 건물 느낌도 분수 느낌도 스페인에서 봤던 구엘 공원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워낙 색감이 다채롭고 조형미가 있어서 포토스팟으로 딱이네요. 갤러리 안에 입장하지 않으면 외부 공간은 모두 무료이니 안 와볼 이유가 없겠어요. 저는 그래도 갤러리 내부도 궁금해서 입장료 내고 갤러리 구경을 좀 해볼게요. 훈데르트 바서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너무너무 흥미로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판화 작품들은 모두 진품이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훈데르트 바서 재단에 허락을 받고 카피한 세계 유일 카피 작품이라고 관계자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입장료까지 내고 갤러리 입장을 해야 할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예술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잘 모르는 나 같은 일반인이 그래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모르던 걸 알아가는 과정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오스트리아에 가서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을 만나면
아주 반가울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혼데르트바서는 리조트와 함께 있어서 구석구석 걸을 만한 공간도 있으니 여유롭게 즐겨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별전으로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정은혜 작가님의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좀 서둘러 저녁을 사러 갈게요. 우도도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많지 않고 특히나 뿔소라 축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 다들 일찍 문을 닫고 축제장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의 저녁 픽은 우도 땅콩 막걸리와 우도 땅콩 두부 그리고 김치 부침개예요. 우도 땅콩 막걸리 주조장 바로 옆에서 판매하는 우도 땅콩 막걸리. 역시나 이것도 오늘 일찍 문을 닫는다 해서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담백한 맛, 달달한 맛. 두 가지의 막걸리가 있고 15만원짜리 고급진 막걸리가 있는데 집에 돌아갈 때 하나 사서 남편이랑 먹어봐야지 했는데 깜빡 잊고 안 사와서 아쉽지만 15만원이 굳었다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 없는 사연을 남기고 숙소에 체크인하고 막걸리 판을 펼쳐볼게요. 생각 없이 기획한 우도 여행이라 그냥 찾아보다가 처음에 얻어 걸린 숙소에 예약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게스트하우스의 4인실에 예약을 했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처음인데 손님들이 다들 매우 영하신 분들이라 숙소에 안 계시고 나가 노느라 숙소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덕분에 원했던 조용한 여행을 즐겼어요. 오가는 손님들이 잠깐씩 앉아 술친구도 해주고 얘기친구도 해주고 또 한동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오랜 시간 공용 거실에 앉아 여행 기분 나는 술판을 즐겼답니다. 우도 땅콩 막걸리 너무나 맛있었어요. 우리가 먹던 우도 땅콩 막걸리는 우도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찐 우도 땅콩 막걸리를 마시러 우도에 꼭 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도 했네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가득했던 게스트하우스 우도 머문 매우 쾌적하고 좋았는데 저는 다인실에서 숙면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우도 머문에는 개인실, 다인실 여러 종류의 방 타입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도 머문의 또 다른 자랑거리 아침밥인데요. 아침에는 밥보다 빵을 좋아하는 뒹굴러도 완공할 정도로 만났어요. 후식으로 커피도 내려주시는데 커피 맛이 또 너무 좋았답니다. 물론 우도의 풍경이 커피 맛을 더해줬겠죠? 먹을 거 다 먹고 조용한 우도를 좀 즐겨보려고 했는데 우도는 생각보다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가파도처럼 사람 하나 없는 한적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우도 한 바퀴 돌고 우도봉 올라가고 서빈백사 앞에서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고 우도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우도를 떠납니다. 제주 본섬과 비슷한 듯 다른 섬 속의 섬 우도. 정말 와볼 만한 이유가 많은 곳이랍니다. 역시 당일치기보다는 1박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우도 가시는 날 우도 땅콩 막걸리 좀 사다 주실래요? 그럼 저는 이만 컴백홈 합니다. 바이바이.